예민수의 경제토크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부장님 모셨는데요. 예, 우리가 궁금한 2차 전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 시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는 소위 캐즘 구간이 그죠? 언제 끝나느냐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수요라든지 시장별 동향을 봐야 되는데 북미 쪽의 전기차 시장 좀 체크해 주신다고요? 사실 캐즘이라는 게 그 23년도 8월달에 그 블룸버그에서 처음 쓴 말인데 네. 얼마 이후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즘이란 말을 안 쓰고 성장의 둔화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캐즘이라는 단어는 23년도에 글로벌 그 시장에서 유일하게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이 나온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쓰는 그런 표현이라 볼 수 있겠고, 저는 그래서 캐즘이란 말을 앞으로 안 쓸 생각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시장 북미 시장이니까 북미 시장의 내년의 시장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을 때 최근의 데이터들이 북미 시장의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구나라고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7월달에 이제 기아라든가 그 혼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판매량이 급증했거든요. 특히 이제 테슬라 아닌 기업들의 그 브랜드들이 미국에서요? 그렇죠. 전년도 전년 대비해서 38% 급증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업체들을 보면은 그 저기 포드가 이제 67%, 테슬라가 이제 1.2% 증가에 그쳤지만은 포드 67%, 기아가 62%, 뭐 닛산 108%죠. 그리고 캐딜락도 100%고 그리고 뭐 토요타 95%, 뭐 그리고 그 제규어가 2233%, 뭐 작은 애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테슬라 쪽의 성장이 더 강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고, 요게 8월달 데이터도 나왔어요 최근에. 네.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8월달에 22% 성장이 나왔는데 7월까지 누적이 8.3이었는데 8월달에 22%가 나온 겁니다. 요게 의미는 일단은 지금 테슬라가 좀 살아났어요. 테슬라, GM, 포드, 기아, 혼다, 닛산 이제 그 성장을 이끌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8월달에 판매 데이터가 여기 보시면은 15만 대가 넘었어요. 15만 1,333대. 그런데 이 유럽 10개국의 합산이 14만 8,738대. 그러니까 유럽이 그 15만 대의 월간 수치가 그 유럽 주요 10개국 합산 판매량도 더 많아졌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으로 유럽 시장보다는 북미 시장의 성장이 더 크다는 거를 그 실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동안 강조드렸던 북미 시장에서의 그 전기차 빅사이클, 그 대중화 시대, 이게 지금 8월 달에부터 그런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는 아마도 이런 기업들이 그 보조금을 많이 나름대로 준 그렇죠. 영향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살만한 차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현대차증권의 그 강동진 애널이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요. 일단은 그 미국 전기차가 20% 정도 그 전월 대비 급성장이 나타났고,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가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사이버 트럭도 판매가 증장되고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간 것이고, GM 혼다도 그 얼텀 셀즈 그 플랫폼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괜찮아요. 그래서 GM, 혼다 등의 얼텀 그 플랫폼즈 전기차들이 2만 대를 초과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아랑 혼다가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주고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도 지금 판매량이 늘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판매를 증대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사실 전기차 시장은 좀 보조금이 좀 중요한 시장이고요. 최근에 이제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폐차에 대해서 이제 뭐 환구 시한이라고 하나요? 그게 뭐네? 네. 지금 새 차를 사게 됐을 때 폐차 값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거 이제 보조금 시행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만으로도 일단 올라가고 있고, 그 이슈가 좀 됐었죠. 배출자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서 일단 뭐 수요에 대한 그 최악은 지나갈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기관들의 증권사들의 뷰가 지금 비관론에서 좀 긍정적으로 점점 좀 바뀌고 있고, 가장 이제 효시 강했던 이제 유인투자증권에서도 뷰를 바꿀 정도로 지금 그 분위기가 좀 긍정적인 뷰로 좀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GM의 전기차가 판매 속도가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GM이 이제 그 얼테엄 플랫폼 전기차 판매량이 7월, 8월 달에 합계 2만 1,000대가 넘었어요. 2만 1,133대가 되는데, 이게 전월 비해서 7월 달은 18.7%, 8월 달에 35.7% 증가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2분기 전체 판매량이 거의 일치했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 요 빨간 선, 여기 얼테엄 그 플랫폼에서 판매된 전기차 추이고, 이게 전체. 그리고 이거는 그 전에 제 볼트 사실 불렀던 그 전기차 있잖아요. 그거 판매가 거의 이제 단종됐으니까 거의 없는 것이고, 거의 얼텀 플랫폼즈에 대한 그 전기차가 판매되는 것들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월간 성장률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 6월달에 줄었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는. 그동안 사실 전기차가 없었잖아요. 테슬라 말고는 그죠? 테슬라 독주에서 이제 레가시 업체들이 이제 뭐 GM이 좀 따라붙기 시작한 것들이 나타나는군요. 이제. 네. 다만 아쉬운 거는 회사 가이던스보다 속도가 아직 느립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소프트웨어 쪽이라든가 이런 봤을 때는 테슬라라든가 현대기아보다는 아직 좀 뒤처진 건 사실이에요. 네. 포드보다 뒤처졌다고는 보지는 않는데 현대기아라든가 테슬라보다는 좀 뒤처진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래도 성장성 측면에서는 전기차 업계 전체를 다 앞지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가장 포괄적인 그 전기차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GM 롤이 합의 사장이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네. 실제로 보면은 그 블레이저 EV라든가 이코닉스 EV에 대한 판매 비중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블레이저 EV의 판매 비중이 올해 8월달에 41.2% 꾸준하게 지금 그 판매도 증가하고 있고 판매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코닉스 EV가 아직 제대로 다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코닉스 EV가 이거보다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뭐 실버라도 EV라든가 시에라 EV 같은 경우도 이제 시에라도 처음에 첫 판매가 됐네요. 8월달에 늘고 있죠. 판매량 보면은. 전체 판매량 대비해서도 늘고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전기차 판매 가속도가 붙는데 지금 하반기 갈수록 더 4분기 갈수록 더 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일단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 그래서 그 미래세에서 내년도에 전기차 판매 증가율을 34% 정도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7% 정도에서 이제 34% 정도 회복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캐짐이라고 하기 좀 어려운 게 어쨌든 성장은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성장의 둔화가 나타났던 거죠. 48% 성장이 나타났다가 올해 17% 이렇게 줄어드는 거니까 성장의 둔화가 캐즘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 대중관세에 대한 인상을 9월 27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그 기존의 27%에서 지금 최대 102.5%까지 올렸고 뭐 태양 전지라든가 알루미늄, 철강 그리고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광물, 부품에도 이제 25%의 관세를 적용이 됐고요. 여기 25년부터는 폴리실리콘과 실리콘 웨이퍼 등을 포함한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제 50% 관세 이제 부과가 되고 뭐 기타 내용도 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대중관세를 본격적으로 미국은 이제 부여를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 여러 안들 검토하느라고 네. 좀 늦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어쨌든간 우리 업체들한테는 당연히 호재가 되는 것이고 특히 그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가 여기는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그 동남아 4개국에 대해서도 지금 관세 부과를 하거든요. 그게 최종 결론이 12월 중순에 있어요. 만약에 그게 하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은 뭐 그 하나솔루션 같은 그런 폴리실리콘 그 태양광 모듈 업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중국산 이용에 대한 그 배터리 의존법 감소법이 통과가 됐고 이게 하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여러 그 26개 법안 중에서 10개가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 내용이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 그 외국 적대 세력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28년부터는 국토안전부에서는 특히 뭐 CATL 딱 픽스를 해놨는데 그런 외산 배터리 사용 금지가 좀 됐고요. 아예 뭐 그전엔 보조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사용 못하는 쪽으로 더 강하게 간다는 거군요. 네, 실제 시행은 27년 10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안전부 자금을 그 중국 배터리 등에는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 업체가 딱 CATL, 비아디, 엔비전 에너지, EVA 에너지, 고션 하이테크, 하이든 에너지 스토리지 6개가 딱 지목이 됐어요. 그러니까 CATL 거 쓰지 말라는 거고 비아디 거 쓰지 말라는 겁니다. 주로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 ESS용이 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거의 그 중국 북미 시장에서 ESS 시장에서 이런 업체들이 거의 90% 이상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토안전부에서 쓰지 못하게 하고 이게 민간으로도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시장이 우리 시장이 우리가 이제 LG 엔솔이 26년부터 ESS 배터리 생산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최근에 IR이 25년도 하반기로 당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ESS 시장도 우리가 같이 적어도 26년부터는 전기 시장과 더불어서 같이 성장하는 큰 성장의 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 들고요. 뭐 이유는 보안 때문이에요. 뭐 악성 코드 심어서 이제 그 해킹할까봐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미 행정부가 국토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 대선 공약으로 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미 행정부가 국펀드를 추진하게 되는데 조선이라든가 핵융합, 핵심 강물 부분에서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와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국부펀드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민간에서 특히 자금 조달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을 하겠다.
특히 핵심 광물 비축에 등에 대해서도 지원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해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건데 이거는 누가 되든 간에 진행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미국의 배터리 제조 프로젝트의 30억 달러 지원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요거는 이것도 이제 현대차증권 텔레그램에서 가져왔는데 미국 에너지부가 14개주 25개 배터리 제조 관련 프로젝트에 3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을 미국에 구축해서 첨단 배터리와 배터리 제조의 생산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그러면 이거 거의 우리나라 K배터리 업체들이 대부분 맡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미국 업체는 없으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가공 그리고 배터리와 부품 제조 제왕 등이 대상이 돼서 이런 선정된 프로젝트는 지원 전에 협상과 환경 검토를 완료를 해야 돼서 12,000명의 대량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14개 주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미 상원에서도 또 중국 업체들 관세 회피 금지 법안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여기 중국 업체들이 멕시코라든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서 생산 공장을 세워가지고 이런 관세를 회피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막겠다는 거고요. 트럼프가 멕시코에다 공장 세우면 관세 100% 200% 때리겠다 하는 거랑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그죠? 그렇죠. 배터리 쪽 어쨌든 관세가 낮은 쪽에서의 생산 거점을 옮겨가지고 관세를 피하려는 그런 거를 미국이 이제 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차량용 소프트웨어 얘기도 있었어요. 네, 이겁니다. 그래서 코네티카의 중국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용 금지, 둘 다 사용 금지를 하게 돼서 소프트웨어는 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9년과 2030년 모델부터 이제 발효되도록 제한할 계획이고요. 이거 다 전면 금지시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그래서 이제 중국 전기차 자체가 못 들어오죠 이렇게 되면 관세를 떠나서 아예 못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의견 수렴 기간 거쳐가지고 이제 향후 계획을 마련할 건데 이것도 담보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다 배터리도 그렇고 이런 스마트카 커넥티카에 대한 중국 제재가 다 우리나라 업체들의 수혜가 되고요. 여기 관련돼서는 기술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현대모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이런 관점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미국이 자국 내 핵심 광물 생산에 대해서도 가격 안정망 자금 지원 하겠다고 이제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어서 미국 정부가 리튬, 니켈 등 친환경 미래 산업 필요한 핵심 광물을 자국 내 생산하는데 연방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에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예, 요것과 같은 맥을 같이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국 내에서 생산된 핵심 광물에 대해서 어떤 기준선 밑으로 가게 떨어지게 되면은 차익을 보존해주겠다. 네,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미국도 겁니다. 점점 더 깊게 들어가네요. 처음에는 자동차, 그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 결국 이제 소재 쪽도 그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핵심 광물. 그러니까 이런 미래 산업의 필수적인 이런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급 밸류체인을 이제 재편을 하겠다는 거고 이거는 네. 초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왜 국방부에서도 지금 CATL이라든가 이런 업체를 거래 제한 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CATL을 거래 제한 리스트에 올려놓게 되면 이게 이제 정부 국방부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민간에도 영향이 있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미국의 듀크 에너지가 노스캐롤라이나 해병대 기지에 CATL 배터리 탑재된 ESS를 설치하려다가 철회를 했고 그리고 민간 부분도 결국 계획도 취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CATL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그런 기회들이 우리 K배터리 업체들 특히 ESS 쪽에서는 사실상 패권을 뺏겼었는데 이걸 되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고요. 예. CATL에 대해서는 거의 전방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어떤 공공기관 쪽에서는 제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CATL이 어저께 이제 자기네들이 그런 관세를 피해갈 방법이 기술 이전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것도 어렵다고 보고요. 설사 기술 이전을 하더라도 배터리라는 거는 그런 관련 인력이 현재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고 포드라든가 그런 업체들이 CATL 거 기술 가져다가 공장 세워서 배터리 만든다? 저는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테슬라가 지금 4680 배터리 만드는 게 이게 거의 4, 5년 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했어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죠. 예. 저는 실패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포드의 전략은.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 행정부가 혹시나 이제 그 트럼프가 재선을 되는 것을 이제 대비해서 정권 교체 전에 IRA 보조금을 80% 이상을 다 써버릴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 대통령이 그 취임한 1월이니까 그 전에 보조금 대부분 다 지급해 버려서 건들지 없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이미 지급한 거 소급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 2025년도 이전에 전체 보조금의 80% 이상을 다 지급할 걸 예상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 뉴스 좀 보시고 네. 이런 그 지금 사실 트럼프 후보의 주장이요. 반헌법적인 게 되게 많습니다. 위헌적인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기들 그 워딩을 그렇게 하는데 불가능한 거 되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제 이것도 이제 미지급 보조금도 용도 폐기할 수 없는 건데 권한 밖의 일인 것도 근데 트럼프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백악 부보좌가 얘기하는 게 어떤 대통령도 법이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서 대략 이제 수개월 내에 150억 달러면 약 20조 정도 되는데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사실 그 배터리 쪽 이게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보조금이. 그래서 이제 배터리 업계에서도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정말 다 줄까라는 사실 그런 의문도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줄어들겠지라는 것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더라도요. 어떤 미지급 보조금을 동결하거나 그리고 이런 세제 혜택을 중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IRA법이 통과되기까지 3년이 넘었는데 우리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폐지하기는 더 어렵고 임기가 4년이잖아요. 4년 동안 이걸 할 수 있느냐? 재선 못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4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센트가 좀 흔들리겠죠. 그렇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은 그 IRA법에 대한 폐지는 어렵고 뭐 연비구제 정도에서는 대통령이 이용해서 조정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지만 그 관련된 얘기 들으면 그것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원 밀러의 그 EV 세공개 그 제한 법안 통과 이것도 내용이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외국 기관에서 공급된 재료가 포함된 배터리는 보조금 안 주겠다.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법안이 통과된 것이고요. 지금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 예. 이게 이제 예. 허점이 좀 있다는 건 원천 봉쇄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 몇 퍼센트 이상 뭐 이런 거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업계 그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좀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너무 이제 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제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일단 뭐 이런 정도로 봤을 때는 전체적 기조가 미국은 대중국을 철저하게 봉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창환 부장님과 전기차 북미 시장 동향과 이슈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점점 더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